안녕하세요, 재미주의입니다. 한한령 이후 세계 누구보다 한국을 적대시하면서도 한국 음악, 드라마, 영화를 가장 사랑하는 나라 중국. 한국에서 유행하는 것이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따라하고 볼 정도로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항상 염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아주 황당하고 웃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중국 대표 사이트 웨이보에서 실시간 검색 순위 4위에 한국 전 아이돌의 이름이 오르며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 걸그룹 멤버 해체 후 공장에서 여공으로 일한다. 놀랍게도 전 아이돌의 정체는 서지수였습니다. 서지수는 2014년 러블리즈로 데뷔해 지금은 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중국에서는 공장 여공으로 일한다고 알려져 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실시간 검색으로 올라온 글을 번역해보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 게시글에 따르면 전 러블리즈 멤버 서지수가 공장에서 여공으로 일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러블리즈는 2021년 해체하고 멤버 서지수가 연기자 전향을 선언하며 그동안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지만 팝업 스토어에서 옷도 팔고 지난달 공장에서 여공으로 일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심지어 서지수 인터뷰까지 적어놓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보다는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 팝업 스토어에서 옷을 팔며 많은 것에 도전하는 나는 매사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결심을 굳혔다. 힘들고 아프지만 매사 똑같다. 중국 네티즌 중에는 이게 한국 아이돌의 실체라며 비웃는 사람도 있었지만 서지수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 유명 아이돌이었는데 공장에서 일하는 건 존경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극찬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해당 글은 좋아요가 13만 개나 되었고 2억 8천의 조회수를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죠? 한국에서 인기 아이돌이었던 서지수 씨가 공장에서 일한다는 소식이 알려졌다면 한국 커뮤니티에서도 떠들썩했을 텐데 정작 한국에서는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한국에도 이런 글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는데요. 다만 한국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니 이 사진의 진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주의입니다. 그동안 제가 온갖 발령기를 통해 인터넷 가정용품 렌탈업체 아정당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광고를 보면서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은 광고 겸 여러분의 의문점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정수기 가입하면 주는 최대 77만원, 어디서 나오는 돈인가요? 이 현금 사은품은 고객 가입 수당입니다. 그동안 나는 이런 사은품을 듣도 보도 못했다. 이런 분들은 고객 가입 수당을 대리점에서 챙긴 경우인데요. 하지만 아정당에서는 가입 시 나오는 고객 수당을 고객님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경품 고시제 규정에 따라 인터넷 사은품 최대 47만원, 정수기 최대 30만원, 합해서 최대 77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고객에게 주면 아정당은 뭘로 돈을 벌고 있냐? 쉽죠? 그건 본사 수당입니다. 아정당은 온라인 대리점 중에서도 상위 업체인 코드점인데요. 코드점은 본사와 직접 계약을 하다 보니 본사에서 받는 수당이 큽니다. 솔직히 고객 수당까지 챙긴다면 훨씬 더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아정당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고객에게 이 수당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신뢰가 쌓이다 보니 아정당이 매달 많은 고객이 찾는 인터넷 업체가 된 건 아닐까요? 걱정 마시고 여러분은 아정당에서 주는 최대 77만원 기분 좋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니 1833-3504 지금 바로 전화해보세요. 띵띵. 예상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사진은 드라마 역할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팩트체크를 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던 것이었죠. 참고로 배우 서지수는 작년에 모범택시2와 웹 컨텐츠 등에 출연했고 최근에는 아프리카TV에서 게임 방송까지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블리즈 콘서트를 하고 싶어서 멤버들과 조율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이건 가능성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도 그렇고 중국에서는 한국에 참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한한령 이후로도 꾸준히 한국 컨텐츠를 불법으로 보고 한한령을 핑계로 한국 컨텐츠를 표절하고 특히 프로그램 표절이 정말 엄청났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냥 베끼는 것도 아니고 세트 구조, 진행, 자막 디자인까지 완전 똑같이 구성한 뒤에 출연자만 중국 연예인으로 바꾼 수준으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더 열받는 건 이렇게나 똑같이 표절해놓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이렇게 말한다는 것인데요. 영감은 앞서 반영된 우리의 미식 프로그램에서 나온 것이다. 평소 미드는 자주 보지만 한국 예능은 거의 안 본다. 한국 예능을 거의 안 보고 만들었다던 중찬팅. 달려가다가 흙끝 봐도 윤식당이 떠오를 정도로 컨셉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한국 프로그램을 무지성으로 표절하다가 큰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2019년 중국 예능 나를 쫓아봐를 찍던 중 대만계 배우 가오샹이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인은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였는데요. 당시 가오샹 씨는 독감을 앓고 있었고 고열이 있는 상태에서 촬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 몸으로 17시간 동안 쉬지 않고 촬영을 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는데 현장 스태프들이 늦장 대응을 하면서 사망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몸 상태가 저렇게나 안 좋았는데 도대체 왜 방송을 쉬지 않은 것인지, 그리고 극한의 도전을 하는 컨셉을 하면서 왜 제대로 된 응급 대비를 하지 않고 촬영을 진행해왔던 것인지 정말 여러모로 안타까운 소식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중국에서 벌어진 이 사태가 모두 한국 때문이라는 황당한 주장이 나온 것인데요. 중국 방송사에서 하는 중국 예능에 출연했다가 벌어진 일인데 왜 이게 한국 탓이라고 우기는 걸까요? 이 황당한 우기기는 대만 방송인 제키우의 인터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중국 예능 나를 쫓아봐에서 가오샹이 사망한 것은 한국 예능계의 책임이 있다고 이 사태의 책임을 한국에게 돌렸습니다. 현재 중국 방송은 한국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리메이크하거나 표절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나쁜 방송계 관습마저 전해졌다. 그러니 한국인과 한국 프로그램이 모든 걸 망쳤다. 한국 예능 프로그램은 바보 같다. 뭔 개소리야! 아니 이거 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이긴다 수준의 억지죠. 그의 말대로 나를 쫓아봐는 한국 런닝맨을 모방한 중국 예능이었습니다. 또 다른 중국 예능 달려라 형제처럼 한국의 런닝맨 판권을 정식으로 구매해서 제작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한국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를 훔쳐 따라 만들었을 뿐 그 안의 구성과 진행은 중국에서 진행한 것인데요. 소리 소문 없이 따라 만든 것도 기분 나쁜데 이제 와서 따라 만들게 한 니들 탓이라니 참 황당한 말이죠. 그의 인터뷰가 한국에도 알려지며 당연히 한국인들은 분노했습니다. 제키우는 한국 반응이 심상치 않다고 느꼈는지 이런 해명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그 해명글도 참 황당했습니다. 한국식 방송 제작 문화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 다들 잊었겠지만 한국의 반강제적 매춘 문화 사건이나 접대 문화 이런 것은 한국 뉴스에도 나온 유명한 이야기다. 한국 연예인들이 때로 나와서 달리기나 하는 이런 한국 문화는 별로다. 이게 해명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러는 건 관심의 표현, 한국 예능도 잘 되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참 황당하죠? 정작 그들이 따라 만든 런닝맨에서는 출연자의 몸 상태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전소민 씨도 촬영 중 컨디션에 이상이 생기자 바로 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 뒤 전소민 씨는 그날 촬영을 쉬게 되었죠. 왕코 형님 지석진 씨도 건강검진 후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고 오랫동안 함께해왔던 런닝맨 촬영을 잠시 쉬어갔습니다. 비슷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한국과 중국 대응이 달랐죠. 이래도 그의 죽음이 한국 예능 탓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네요. 그의 말처럼 한국 예능 빡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차츰 다듬어 지금의 인기 예능으로 만든 것인데요. 중국에서는 이런 속사정을 보지 않고 그저 겉만 보고 따라 만들기에 급급했으니 이렇게 미숙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약 정식으로 판권을 사서 따라했더라면 이런 매뉴얼도 다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중국의 예능 표절 최대 피해자인 나영석 PD님의 말이 떠오르네요. 베끼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포맷은 비싸지 않다. 포맷을 구매하면 우리가 직접 여러가지 디테일한 것까지 알려드린다. 애프터 서비스도 해드리니 가능하면 정품을 구매해달라. 지금까지 재미지였습니다. 안녕.